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보 마그네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그네틱, 그리고 로고도 자석, 이런 거 관련된 회사겠죠. 얼마 전에 국내 리튬 업체들 살펴볼 때 리스트에 있었는데요. 한번 훑어보자 싶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회사명 대보 마그네틱, DBM, 94년도에 설립이 돼서 18년도 11월에 코스닥에 입성을 했습니다. 최대 주주는 이중각의 특수관계자 60% 정도가 보유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차 전지용 공정에 들어가는 전자석 탈철기라는 제품을 위주로 생산을 하던 업체입니다. 자, 회사의 연력을 보면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한 시점은 2007년도부터고요. 이때부터 삼성 SDI를 위주로 장비를 납품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6년부터는 LG화학 이쪽에도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중국의 비아디 이런 데도 납품이 됐다는 것이죠. 이 납품이 늘어난 거는 전지와 전기차 시대가 열려갖고 있었기 때문이겠습니다. 탈철기라는 이름이 조금 생소한데 일렉트로닉 마그네틱 필터입니다. 전자석 기능을 활용을 하면은 이렇게 내부에 있는 불순물 형태인 철가루를 이렇게 빼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탈철기라는 기계는 리튬 광산, 전구체, 양극재, 음극재 라인 쪽에서 쓰는 건식이라는 방법과 셀 라인에서 사용하는 습식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동사는 양측에서 한 60-7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상당히 높은 점유율이죠. 심지어 습식 같은 경우에는 뭐 100%까지도 임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주 작은 영역이니까 가능한 그런 거겠습니다. 그냥 틈새 시장 강자로서 어느 정도 먹고 살 거리는 있다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꾸준히 먹거리가 될 수는 있는 것이 전지 내에 이제 철가루 같은 게 남아있으면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전지에서의 쇼트를 일으키고 폭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르기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온 것의 반복인데 건식은 주로 소재, 리튬 쪽에서 사용을 하고 이쪽은 일본 업체들이 많이 있고요. 습식 같은 경우에는 조립 라인에서 한 번 더 거르는 정도의 용도입니다. 습식은 아무래도 한 번 거른 거기 때문에 조금 좀 덜 쓰는 것 같습니다. 비중이 되게 작고요. 동사가 유일하게 생산이 가능하고 습식이 건식 대비 효과가 좋다. 2배 정도인 대당 1억에 판매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LG도 쓰고 CATL, BRD도 쓰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시장이 열리는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사의 현재 매출에서 약 91%가 이 탈철기 관련 매출로 각 전지 관련 업체들 이런 데들에다 납품을 하는 걸로 커왔거든요. 그 중에서 큼직큼직한데 BRD, CATL, 삼성, LG 기타 등등 다 레코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가진 파워풀한 재료는 사실 더 큰 납품을 일으키는 거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19년도에 테슬라가 직접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을 때 동사가 수십 대를 공급을 추진했었다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세계 1위 중국의 CATL이 배터리 투자를 발표했잖아요. 꽤 큰 규모를 발표했는데 25년도까지 무려 9배 정도에 육박하는 규모로 키워갈 것이라는 내용인데 만약에 기존에 여기에 납품을 했던 레코드를 기반으로 탈철 장비가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단가와 수익성이 높은 습식까지 들어갈 수 있다면 상당한 폭발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사가 기존에 전방위에서 하던 게 탈철기 제품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납품처를 늘려나가는 것이고요. 동사가 또 추가적인 신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리튬을 볼 때 이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바로 리튬 혹은 다른 소재에서의 임가공입니다. 기존에 하던 거에 이 앞단에 좀 들어가 보겠다는 것이죠. 자, 리튬 양극재가 가격이 21년도에 중국 위주로 많이 올라왔었고 다른 애들도 계약을 연장하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같이 이렇게 오를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죠.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간 정체긴 하지만은 여전히 강세, 수급적인 요인들은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고요. 가장 많은 상승을 보였던 원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수성화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공을 해서 파는 임가공 매출이니까 리튬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마진이 증가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원재료 플러스 마진이 이제 매출이라면은 탑라인 증가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나 리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들 한 번씩 살펴보는 아이템이었습니다. 자, 개괄적인 회사 내용들은 그러하고 숫자를 좀 보시죠. EMF 탈철기와 자력을 이용한 기타 선별기 내수가 대략 20%, 나머지 수출이 대부분인데 이 중국발이죠. 이렇게 회사가 커오다가 20년도에 매출이 좀 꺾이면서 이 회사에 대한 우려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은 영업이익이 한 40억 정도씩은 찍히다가 이게 적자 전환한 것입니다만은 일단 현재까지 재무 상황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 합해서 어느 정도의 순연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반기 기준으로 보더라도 현금성 자산이 뭐 충분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차입금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전환사채였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다 행사가 돼가지고 3분기부터는 이제 없을 겁니다. 자, 실적을 분기 기준으로 본다면은 21년도에 들어와서 다시 이게 매출액이 좀 올라오면서 영업이익도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2분기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79억으로 거의 뭐 정상화된 것처럼 보이죠. 이것은 이제 탈출기 매출액이 회복하면서 일어난 부분이고요. 회사가 기존에 했었던 수주 공시들을 이렇게 좀 환산을 해보면은 거기에서 대략 29억 정도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뭐 매출액이 79억이었으니까 뭐 50억 정도는 아닌 부분도 뭐 상당히 있었다는 것이죠. 동사는 21년도 들어와서 계속해서 수주 공시를 띄우고 있어요. 최근 들어와서는 거의 매일 띄우고 있는데요. 아까처럼 3분기 쪽도 좀 기공시에서 추정을 해가지고 환산해 보면은 대략 49억 정도는 반영이 되고, 또 여기에 안 나온 거를 감안하면은 3분기 매출액이 80억에서 90억 정도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특이한 점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공시가 계속해서 중국 쪽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CATL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중국발 투자가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은 누군가는 한 번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이제 탈출 장비는 계속 할 거라는 그런 얘기고요. 이제 동사의 신사업을 봐야 되는데요. 이 수상한 리튬 임가공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잖아요. 올해 5개 라인이 있고 또 5개 라인 더 짓는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계약이 된 아주 작은 매출이지만 일단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추가적으로 붙어가는지는 차차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약간 보너스 같은 개념입니다. 자, 매출은 그래도 방향이 뭐 쭉 오르는 쪽인 것 같으니까 수익성과 관련된 비용 분석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20년도에 회사가 적자 전환까지 했었던 안 좋았던 부분은 결국 회사의 매출액이 한 200억 정도는 돼줘야 이 이익이 나는 구조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20년도 적자가 한 13억 정도가 나섰는데, 당시에 나갔던 경상개발 연구비가 한 10억 정도니까 요거를 제외하면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주석에서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올해 들어서는 판관비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뭐 이게 이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이제 하이 시나리오, 조금 더 나오는 로우 시나리오로 가정했을 때도 이익 정도는 어느 정도 유지 혹은 조금 증익하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문제의 밸류에이션입니다. 이 2차전지 장비 업체들, 특히나 이쪽은 좀 매기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매출이 증가한다는 게 이제 과거에는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는데, 막상 그렇게 되는 경우가 흔치도 않고,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그 수익성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본은 이 점에서는 피어 대비 좀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을 비교를 했을 때 다른 데들은 매출액이 좀 이렇게 큼직큼직한 데들은 뭐 거의 조에 임박한 애들도 있는데, 얘는 뭐 피어군이 이런 애들인데, 피어군 대비 뭐 2,500억이면은 좀 시가총액이 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 조금 안 보지 않나 이런 부분이 느껴지긴 합니다. 아마 하나기술이 예전에 영업이익 한 50억 정도 레벨 때에서 테슬라 엮어가지고 한 5천억까지도 시가총액을 찍었었거든요. 뭐 공모 초반이긴 하지만은 지금도 빠져가지고 한 4천억 언저리 되는데, 뭐 이 정도를 겨냥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뭐 주가를 하방에서 잡으려면은 피어에서 제일 낮은 뭐 1200억 정도, 1500억 정도, 뭐 이 정도가 될 텐데, 그러면 지금 대비 왕창 빠져야 된다는 거죠. 판단이 어려우니까 아예 이 종목을 패스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분기당 만약에 15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찍히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60억이 찍히게 되면은, 그리고 더 늘어난다. 뭐 CATL이니 수상한 리튬이니 이런 것들이 뭐 좀 두각이 나타나게 되면은 후에는 조금 좀 갑자기 떠든 애들과 함께 기조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은 있어요. 회사 주주가치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 때문에 안 좋게 생각할 여지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최근에 다 없어졌죠. 오히려 최근에 자사주를 좀 사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고 있으니까 뭐 전환사채랑 상쇄하면은 뭐 뉴트럴 하거나 뭐 그냥 그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동사는 신사업을 위해서 뭔가 계속 투자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그런지 배당 같은 경우에는 뭐 없습니다. 자, 주가의 흐름은 상장 이후로 딱히 좋았던 적은 없었습니다만은 나름 그래도 최근에 좀 이렇게 견고한 상태를 보여왔었죠. 그래서 이 선은 지키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은 드는 거고요. 최근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나름 이게 계륵 같은 위치, 뭐 시가총액 그런 데서 있는 흐름이 좀 지속될 것 같아요. 소액 리스크 테이킹 정도는 뭐 해볼 수 있겠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단계라는 결론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대보마그네틱, 탈철기와 수산화 리튬 관련된 회사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